뭐 피처링 지난지 스포해 주실 만한 거 있습니까? 가장 꼴배기 싫은 멤버는? 꼭 말해야 돼요? 제 손신반 씨는 네. 실제로 그 성격이 어때요? 손신반. 아니 그분을 몰라가지고. 네. 그래? 내가 지랄을 했군. 그다음에 이제 형 뭐 아까도 뭐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40. 형 아까 이제 그러시잖아요. 4가 되면 좀 기분이 진짜 이상해진다. 뭐 어떤 게 특히 좀 크게 그런 게 오세요? 개인차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타입의 사람이라서 내가 앞에 사자가 붙다니 이런 걸로 이제 기분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이제 30대가 아니라니 젊지 않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음악이 뭘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형은 또 오지로서 뭐 또 디스코그래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굵직굵직하고 되게 멋있는 앨범을 많이 낸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형을 좋아해주고 또 열심히 했죠. 있잖아요. 네. 근데 형이 생각하는 오지의 기준? 아 존나 생각을 안 해봤는데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진짜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최근에 가장 멋있는 대답이 뭐였어요?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제이제키 형이랑 사담으로 했었던 건데 오지 래퍼라면은 사실 오지라는 것보다 래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빌스텍스를 형은 가장 멋있는 오지 래퍼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뭐 옛날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되게 경력이 있고 씬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리스펙을 받고 뭐 그런 조건들로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컨텐츠나 이제 JJK 하는 컨텐츠 같은 데서 나도 본 거지. 오지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단순하게 생각했다는데 뭐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었나? 그 정도 생각? 알겠습니다. 형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붙이십시오. 얼토당토 없는 사람한테 오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나한테 오지는 이제 가려운 형들 약간 이런 그죠. 건데 이제 뭐 다시 이제 재정립돼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지. 근데 뭐 나 오지는 가려운 형들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앨범 장애인 디플로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꿀팁으로 좀 꿀아저씨로서 본인만의 꿀아저씨. 본인만의 앨범 작업 방식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타고나야 되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다르고 그냥 스쳐가는 생각. 전곡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각각 곡이 앨범의 어떤 유기성 같은 것들을 떠나서도 그냥 한 곡만 봤을 때도 생명력이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가장 힘쓰신 앨범이 뭐예요? 뭐 파운더도 있고 양화도 있고. 그냥 항상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느껴질지는 나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뭐 대부분 다들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또 그러지도 않지 않아요? 요새 약간 이 곡은 여기에서 그냥 요쯤에서 뭐 한 4번 트랙 역할을 하면 되지 곡이 아니고 그 한 곡만 딱 떨어뜨려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자세 정도?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충 트랙수 늘리려고 아무거나 또 갖다 붙이지 마시고. 되게 잘한다 너. 다음은 이제 뭐 워낙 소문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현도님과 합작 앨범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 얼마나 진행되셨는지. 지금 1.5곡 정도만 끝내면 되는 상황인데 한 10곡 정도 들어갈 거고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부터 했나? 뭐 그렇게 연말 연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몇 트랙 정도 돼? 10트랙 정도. 오, 플랭스네요. 네. 그때 스포로 듣기로는 뭐 우리가 생각하던 약간 이현도님의 분배비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명 네오 분배류로 하는. 네, 근데 이제 이현도 형이 그렇다고 막 분배를 막 쓰고 이랬던 적도 없으세요. 그래갖고 이현도표 분배비란 거 사실 없는데 그죠. 형은 이제 뉴잭 스윙에 특화되셨던 분이고 2000년대부터는 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냥 당시 트렌디한 힙합 같은 것들 많이 쓰셨고 근데 지금은 네오 분배류. 네, 올드스쿨한 사운드가 됐고 그걸 또 네오 분배비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현도 형이 좋아하는 분배. 뭐 피처링 지난지 스포해 주실 만한 거 있습니까? 스포 피처링은 그냥 야 이번 주까지 해줘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애들이 해줬어요.
빨리 작업이 가능한 애들. 그냥 일단은 야 메꿔야 돼 미장해야 돼 씨발. 아니 좀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게 누가 해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야 요게 그냥 누가 어울리겠다 얘한테 해주면 바로 해주겠네 하는 정도 생각을 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형에 대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가 돼 있고요. 앨범 리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사담의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이 지금 계시는데 어쨌든 형은 조금 가만히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지만 그 돌아가시는 상황을 다 보잖아요. 가장 꼴보기 싫은 멤버는? 꼭 말해야 돼요? 이게 지난주 신세인데 물어보면서 갑자기 세계가 나왔고 꼴보기 싫은 감정이 없는데 귀엽죠 애들 하는 거 보면 그냥 네. 아빠 미소 재밌겠다. 왜냐면 애들이 열정적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 손신반 씨는 네. 실제로 그 성격이 어때요? 손신바 그분을 몰라가지고 네. 손신바 너무 이게 상투적인 이야기인데 네. 진짜 착한데 진짜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그게 착한지 나쁜지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은 인식 자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비슷한 질문을 사석에서 많이 들어요. 진짜요? 이제 설인지 몰랐다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설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제 세계관 안에서 뭐 형들이라든가 주변 사람 야 어떻게 거기 같이 하게 됐어? 뭐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야 손신바 걔는 어때? 이거 엄청 많이 들어서 이것도 그 신바 씨가 예전에 그 하이라이트랑 네 맞아요. 그 맞아. 일화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저는 그 당시 하이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배운 거는 설이 네. 하면서 배운 거는 BMC 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을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야 너 그런 거 올리지 마. 내가 회사 사장이니까 그래야 한다고도 생각을 했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 성격상 이제 말을 많이 해줬어요. 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오히려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느꼈어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로 온도 조절을 해야 될까. 근데 설이 와서 느낀 거는 손신바가 외부에서 말하면은 이제 손신바가 어떤 그런 폭탄 발언을 했어. 네. 그러면은 거기 주변 친구들이 두 가지일 거 아니야. 엄청 동조해 준다거나 혹은 막 말린다거나. 근데 그 둘 다 아닌 거지. 그냥 내가 느낀 그냥 건 알아서 그냥 그야말로 순수하게 리스펙 해주더라고. 그냥 너는 that's you 딱 네 그거네. 발언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그것보다 이렇게 그냥 방관은 또 아니야. 그냥 이렇게 존중해주는 느낌. 그래서 그걸 좀 배웠어요 저는. 근데 최근에 좀 몇 번 말을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음악이랑 SNS 플레이랑 좀 안 맞다. 사람들한테 소스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게 네 음악이랑 어울린다. 그냥 그 정도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신바가 왜 저한테 지랄이세요 이런 캐릭터는 또 아니니까 형 말 맞네요. 그냥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 친구. 만약에 저한테 지랄이세요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 내 성격은 그냥 그래 내가 지랄을 했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우리가 뭔가 좀 너무 진지한 토크가 있어. 손신바 굉장히 의외로 말 되게 잘 통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힙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격양되는 친구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고 그렇죠. 뭐 진심이란 얘기겠죠. 진심이긴 해요. 그 친구 하는 그 행동들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랩박스의 고정 코너죠. 콜캐시 앨범 리뷰. 캐시 오늘 아주 한마디도 못하고 오늘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 질문에 그 궁금한 점들이 다 있어가지고 너 입술에 뭐 오버로크 친 줄 알았어. 오늘 앨범 뭔가요? 일단 첫 번째 릴 모시핏이랑 플리키뱅의 플리키 시즌이라는 EP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플리키뱅이 가장 요즘에 폼 좋은 래퍼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앨범에서는 비트에 비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랩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이게 쓰는 게 너무 좀 한정적이라 해야 되나? 비슷하기도 하고 살짝 그 같은 권법 그렇죠 남발 권법. 근데 그게 큐 남발이지. 약간 드릴 플로우긴 한데 이제 트랩에서도 드릴 플로우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 드릴로 통일을 했다. 네, 그냥 플로우가 플로우를.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그 쇼미에서 적을 갈아서 핀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쇼미 2차에서 그 친구가 뱉었던 가사인데 그 가사 그 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곡인가 다다음 곡에 또 그 라인이 있거든요. 갈아서 핀다. 근데 저는 약간 웨이브에서 쓰는 이런 약간 짐승 같은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약간 반복되니까 조금 피로하다기보다 그 충격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또 더 맛있는 가사를 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사운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 뭐 이번 쇼미 때 가장 네.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플레이어는 누구였어요? 좀 눈길이 갔던? 저는 다 평소에 그 막 즐겨 듣는다기보다 제 시야에 있고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 누구야는 없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런 느낌으로 봐서 그 사람이 이명박처럼 그 사람이 방송 나와서 어떤 퍼포먼스 하나가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죠. 어떤 퍼포먼스 하나 이런 느낌. 그러면 그렇게 추천 트랙과 추천 라인. 일단 뭐 라인은 내가 싫으면 디스해봐, 난 만들어줄 수 있어, 스타,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라인이 있는데 플래키뱅식의 좀 재밌는 가사지 않았나. 그리고 모르는 여자랑 한다는 건 콘센트의 젓가락질,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좀 웃긴데? 네. 그런 거 콘센트의 젓가락. 그런 거 좋지.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네. 베스트 트랙은 오케이라는 트랙인데 오케이. 피처링을 그 호미들의 루이가 있거든요. 호미들의 루이군요. 네. 저는 긱스의 그 루이인 줄 알고 좀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별점은 10점 만점에 8점? 8점? 네. 알겠습니다. 플리키뱅을 르모시프 EP 플리키 시즌. 그다음에 다음 앨범은 오늘 게스트님의 앨범이죠. 디플로우 파운더. 파운더 리뷰를 이제 이게 원래 저희가 모시면은 그분의 앨범 리뷰를 바로 그러니까 이동진이 감독 앞에서 평점 한 줄 평을 해주는 거죠. 일단 디플로우 형님은 항상 그 본인 이야기를 너무 완벽하게 담으시는 거예요. 앨범에 자기 얘기를. 그리고 또 거기에 라임까지 너무 완벽하고, 그 부분에서 엄청 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또 이런 자리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와. 내용이 진짜 엄청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엄청 와닿았어요 저한테. 네. 그리고 저도 이 씬에 있지만 내 밸류가 더 높아지고 오래될수록 이 앨범이 더 크게 뭔가 다가올 것 같은 그걸 느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면 갈수록 더 이제 와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 바운드 비치에서 진행하고 있는 JJK 형 어티비에서 정규 앨범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러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 앨범을 다시 한번 돌리면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래퍼면은 앨범에서 자기 담아서 보여주는 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결국 앨범이 래퍼를 만들고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앨범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래퍼들이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파운더 같은 앨범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가 제일 그러면은 뭐 이거는 베스트 라인이라 그러지 말고 너가 제일 감명받았던 라인이라고 할까요? 네. 난 상구 형이 아닌 사장님, 그럼 잘 들어 내가 말하자니. 이게 제일 꽂혔어요. 저도 그 움직임을 지금 걸으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와닿았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베스트 트랙은 500. 네. 아, 근데 이 앨범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형이 약간 원래 이렇게 그림 그리시던 또 있어서 그런지 형 앨범 항상 뭔가 이렇게 정말 그림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징 너무 잘 된다 그럴까.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이렇게 앞에서 래퍼들한테 칭찬 들으니까. 형은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 커리어 중에 가장 큰 앨범이 양화랑 파운더라고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 두 개 중에 애착이 더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양화요. 양화. 네. 그 재밌게 만들었었어요 당시에. 네, 순수하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파운더는 몇 점이에요? 이거는 10점이죠. 와. 10점이죠. 10점. 10점이요. 처음 나온 거 아니야? 10점 처음이요. 감사합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10점. 10점 처음입니다. 코케 씨가 짱이네. 원래 콜케 씨 되게 칼같거든요. 앞에 있어. 저번에 신세인 앞에 두고 7점 줬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진짜 명반이고 아유. 좋은 앨범이고 감동적이죠. 오케이, 이번 리뷰한 앨범 플리키뱅 르 모시핏 플리키 시즌. 추천 트랙은 오케이 피처링 루이. 별점은 10점 만점에 8점. 그리고 디플로우의 파운더 10점 만점 10점. 이지만 말도 안 되는 점수네. 10점 10점이요. 뭐 다음 앨범도
다음 앨범도 약간 이런 류인가요? 뭐 이런 류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이런 나한테 뭔가- 물어본 거지? 예. 지금은 조금 더 나의 정신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 네.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많이 들어가는 앨범이겠네요. 그 어떤 나의 상황과 시기적인 뭐 그런 것들이 전 앨범들이었으면은 약간 요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한테 힙합이 뭔가. 그래서 오 심오한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적인 약간 그런 좋네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바 게임 하고 싶은 욕망은 서리 쪽에서 풀고 네. 약간 이제 아티스트로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 딥플로우 작업물로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저희 컨텐츠 보신 적 있어요? 네. 어떤 편 제일 재밌게 보셨는지? 클립들로 봐서 유튜브에 그 클립들로 주로 봐서 어떤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 아니 봤어. 그 재밌었던 거는 이제 게스트들보다 호스트들의 어떤 입담이나 좀 가감 없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떠드는 거야. 웃긴 게 제가 그 논란될 만한 말을 초반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윤비 형은 절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수위 조절을 그렇게 안 한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통쾌하게. 근데 이게 사실 풀 버전은 더욱 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왜냐면 클립이 그냥 뭐 청양고추라면 풀 버전에는 태국고추가 존나 들어있고 진동고추. 거의 카이엔 페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에임이라는 어플에서만 볼 수 있는데 혹시 형 에임 어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왜냐면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근데 혹시 어플 잠깐 뭐 보셨어요? SNS 같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막 DJ 캔드릭스도 있고 JJK도 있고 막 갑자기 뭐지? 인스타그램인가 하는 식으로 봤는데 내가 팔로우 안 했는데 이런 게 뜨네. 그러다가 말았죠. 피드라서 지금 아직 좀 어쨌든 어플 좀 정리 중인데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타임플레이트라는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예를 들면은 유통사 잡기도 너무 힘들고 특히 아마추어나 이제 막 도전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런 유통계약 이런 거에 관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잘 안 받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클에 올리자니 사클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라 우리도 100원이든 500원이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에임 어플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형 말씀하신 것처럼 SNS 동시에 사운드 클라우드처럼 음악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타임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들은 시간만큼 금액이 들어와요. 정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초 들으면 5초, 15초 들으면 15초, 30초 들으면 30초 이렇게 들어오는데 멜론 같은 거는 이제 1분 듣기 하면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1분 이상 들어야 정산이 되지. 왜냐면 무료 이용자는 쳐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별로 들을 수가 있고 아티스트들 막 유튜브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그냥 올리셔가지고 돈 벌으시라 이 말입니다. 또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형 팬이에요. 형 노래를 제 미니홈피에 그러니까 이 에임 어플에 제 마이룸에 배경음악으로 넣었어요. 내 친구가 내 마이룸 들어와서 형 음악을 들었어. 그러면 저한테도 약간 소개로 뽀찌 떨어지는 것처럼 저도 돈 벌고 형도 돈 벌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 혹시 핸드폰 한번 켜주실 수 있는지 제가 또 형 마이룸을 꾸며놨거든요. 이래서 아이디 비번 알려달라 그랬구나. 네. 나름 형 캐릭터에 맞게 에임 해서 찍어서 신경 좀 썼습니다. 그러네.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비단 음악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링크 이제 또 레이블 단위로도 이 계정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레이블 멀천다이저라든지 물론 개인 아티스트도 가능하고요. 뭐 나중에는 공연 티켓 이런 것까지 다 연동해서 할 수가 있는. 아직 팔로워가 한 명밖에 없어서 열받네. 홍보해서 사람들 팔로잉을 시키고 싶구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늘 얘기하는 게 타임플레이트 해가지고 돈 벌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사클은 이게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 사람들끼리만 커뮤니티 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국내 플랫폼이고 이런 데서 약간 옛날에 랩잡이나 뭐 정글 라디오 힙앤랩 유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신인 친구들이 막 뭉쳐가지고 또 뭐 크루 같은 거 만들고 뭐 활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에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디플로 팔로우 하세요. 또 모르잖아요. 형이 이따가 시간 남는데 에임이나 좀 볼까 하다가 딱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신인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형이 내가 나중에 회사를 다시 하기로 했었지. 얘는 점 찍어둬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네 영화. 어쨌든 이거 보니까 집에 가서 에임 한번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 재밌어요. 많이 보시고 뭐 형 뭐 번개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끔 올려주시면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앨범도 나오신다고 하고 하지만 또 혹시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형은 계획이나 아니면 뭐 공연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그냥 뭐 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계획이고 뭐 이제 만들어지면 나오고
뭐 혹시 올해 나오나요? 그러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근접한 앨범이 그거고 이제 또 JJK랑 한 앨범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좀 볼륨 작은 걸로 해서 나오고 또 제 정규도 작업할 거고 뭐 그런 계획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좀 사장님이 아닌 딥플로우로서 네.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도 뭐 팬으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회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회 나와서 영광입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래퍼들이랑 같이 노가리 까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되게 이런 거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형 옛날에 락힙합 하는 거 저도 봤었거든요. 그때 재밌었죠. 네. 우리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노스텔지아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오늘 딥플로우 형 모시고 랩박스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회였습니다. 저희 뭐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도 되게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뭐 늘 은비 형이 말하는 거지만 어느 순간 보면 사실 뭐 우리도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잘 없기도 해서 새로운 그렇지. 게스트들 올 때마다 재밌었던 것도 있고 뭐 각 잡고 음악 얘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주일마다 이런 기회를 저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은비 형은 어땠어요? 나는 그 말했다시피 저는 늘 이제 저는 3년 전부터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랩박스라는 콘텐츠가 저한테 활기를 늘 불어주고 어떻게 보면 힙합에 좀 되게 소홀리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죄책감이 좀 많이 컸었는데 랩박스 나올 때마다 그 힙합에 대한 그 최신 정보들부터 다시 내가 2016년도 윤비로 2016년 SOS 시절 윤비 그때 당시로 좀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실은 그래서 랩박스 하면서 너무 테라피가 됐고 힐링이 됐고 프리스타일 뭐 틀리든 말든 그냥 재밌게 한다는 게 원래 이래서 내가 랩을 했었지 라는 그런 거를 늘 느끼게 돼서 저는 분명히 이 콘텐츠가 다시 부활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땐 상구 형 모시고 꼭 프리스타일을 시키는 걸로. 연습을 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형 여기 보드가를 존나 넣고 술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캐시야 너는 어땠어? 우리 그래도 거의 한 1년 했는데. 그치. 너는 뭐 맨날 집에서 뭐 랩하고 프리스타일하고 하는데 너 말대로 어린 래퍼들도 만나고 또 JJK 형님이나 딥플로우 형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데서 또 소통도 하고 그러게 너무 좋았고 좋았습니다. 너무. 우는 거 아니지? 네, 여러분 저 그 댓글이 제일 좋았거든요. 보면서 이런 거 오늘 배워서 좋았다, 이런 그러니까. 거 알아서 좋았다. 저희는 뭐 그거면 됐습니다. 어쨌든 랩박스는 약간 마블식으로 돌아온다. 네. 돌아온다. 돌아온다 느낌으로 하고 오늘 딥플로우 형과 함께 랩박스 마지막 화 찍어봤고요. 저희 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랩박스 베이비.